자기보다 약한 자를 돕고 지키는 것. 탄지로는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각자 다른 가치관의 대립. 탄지로는 아카자의 사고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곳에서 그를 멈춰 세우겠다고 소리칩니다. 아카자는 탄지로의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느 때처럼 약자라서 불쾌함을 느꼈다고 생각했으나 그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말이죠. 금속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신경을 거슬리는 혐오감과 불협화음. 현재는 약자가 아님에도 여전히 느껴지는 불쾌감. 탄지로의 눈, 목소리, 말 전부 다 아카자의 오장육부를 뒤흔들 만큼 그의 영린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존재했습니다. 그 순간 아카자는 자신의 어깨로부터 누군가의 존재를 느낍니다. 그는 탄지로와 같은 말을 건네고 있었죠. 무엇하든 처음에는 갓난아기여서 주위의 도움을 받으며 익혀나가게 된다는 것. 싸울 상대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기에 타인과 키재기를 하지 말라는 것. 중요한 것은 어제의 자신보다 강해지는 것이니 그걸 10년 20년 계속하다 보면 훌륭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엔 네가 남을 도와주는 거라는 탄지로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누군가의 가르침. 아카자는 그 팔을 뿌리쳤으나 탄지로가 보기엔 그냥 팔을 허공에 휘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탄지로를 바라보는 아카자. 그의 눈빛엔 불쾌함이 가득했죠. 아카자는 화괴살 세식, 만엽선율을 사용하며 공격해왔고 이에 탄지로는 어렴풋이 아카자가 가진 힘의 원천에 다가가게 됩니다. 빠르다기보다 정확성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나 생각할 틈도 없이 아카자는 공격해왔고 화괴살, 각식, 비유성천륜을 사용합니다. 가드했음에도 전해지는 큰 충격. 어떻게든 동작을 예지해서 막아내도 위력이 엄청나 부상을 완전히 없앨 순 없었는데 동작을 예지했다면 위력이 강한 공격을 막기보단 피하는 것이 베스트였으나 아카자의 공격은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게 인체의 급소를 노려왔기에 막는 것에 급급했고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었죠. 탄지로는 그의 공격이 상대의 급소에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의 기술은 나침반 같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두뇌를 풀가동하며 이전부터 아카자가 말해왔던 것으로부터 단서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아카자. 이에 탄지로는 히노카미카구라 비륜 양념을 사용해 대응합니다. 탄지로의 칼끝이 아지랑이처럼 일렁거렸고 아카자는 뒤로 물러났죠. 그러나 탄지로의 공격을 완전히 피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카자의 목에 상처를 내는데 성공했죠. 이에 아카자는 재미난 기술이라며 즐거워했고 다시 공격해옵니다. 한편 랭고쿠의 본가에서는 랭고쿠 센조로가 형님에게 부디 아버지와 탄지로를 지켜달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센조로는 해외호흡의 검객이 무장과 대치했을 때의 상황을 담은 과거 염주와 해외호흡의 검객이 나눈 대화 내용을 편지에 적어서 보낸 상태였는데 당시 선조 염주는 해외호흡의 검객이 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감을 잃고 말았으나 센조로는 탄지로라면 지지 않을 거라며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줄 거라며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이미 아카자와의 싸움이 시작된 까닭에 아직 전달되지 않았죠. 아카자를 이기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상황. 탄지로가 히노카미카구라 원물을 사용했고 아카자는 이를 손으로 잡아내 칼을 부러뜨리려고 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언제나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박치기를 해보았지만 아카자에게 칭찬만 들었을 뿐 그의 손은 요지부동이었죠. 발로 차며 저항해 보았음에도 소용없었습니다. 칼이 부러지려는 아슬아슬한 순간 그때 아카자의 팔이 베어졌습니다. 유섬군강을 맞고 리타이어한 줄 알았던 기유가 나타난 것이죠. 그는 등짝이 맹렬히 아픈 것에 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유에게 나타난 정과다는 변화. 오랜만에 만난 자신을 압도하는 강자와의 아슬아슬한 생명의 쟁탈전. 그것은 닫혀있던 기유의 감각을 깨웠고 수주 토미오카 기유는 사비토에게 맞았던 뺨에 단잠을 발현합니다. 근데 50%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50%부터 시작을 했어 그러면은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45%, 40% 이렇게 아니. 내리. 그쪽으로 내려가면은 왔어요.